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9847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2004년 1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대지가 상당히 넓죠? 대지 면적 869제곱미터, 평수로는 263평이고요.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1312제곱미터, 평수로는 397평입니다. 현재 매가 29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8억인데요. 최대 융자는 27억까지 가능합니다. 조건부죠. 따라서 실인수가 12억이 필요한데요. 여기까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월 매출은 현재 2,800만 원이고요. 객실수 32개. 주차는 충분하겠죠. 대지가 263평이니까는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118만 5천 원이고요. 평으로 환산하시면 391만 7,355원에 해당되는 충남이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은요. 딱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시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유추해 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 다시 한번 볼까요? 최대 융자. 최대 융자가 매가가 29억인데 최대 융자가 27억이라고 했습니다. 27억. 현재 매가가 29억인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29억으로 확정이 됐다 했을 때 최대 융자가 27억인데 이거 이제 조건부겠죠? 조건부 대출입니다. 조건부 대출. 어떤 조건부냐? 리모델링 비용. 10억. 10억 리모델링 시 10억 리모델링 시 융자를 27억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수식을 한번 볼게요. 수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느냐, 자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 실인수가는 매매 가격, 그죠? 매매 가격. 매가는 지금 호가입니다. 소유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죠. 근데 매가가 만약에 매매 가격으로 확정이 됐을 때 여기 29억이죠? 29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융자 12억이죠? 12억 빼주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 비용 얼마 투자하셔야죠? 10억 투자하셔야죠? 10억. 10억. 이거는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 실인수가가 나오겠죠? 실인수가. 실인수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39억 빼기 12억 하면은, 최대 융자가 27억이죠? 여기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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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억이면은 여기에 실인수가 12억이 이렇게 필요한 거겠죠. 이렇게 계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상권을 보시면은요. 상권. 본 물건의 상권은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상권입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나 출장 고객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상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근에 식당이 많겠죠. 먹자.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은요, 인근에 술집도 많이 있습니다. 유흥상권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많이 온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연령층, 고객층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대가 많이 오시는 거고요. 20대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연령층 중에 호텔에서 가장 좋은 연령층이 어느 세대일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연령층은요, 35세에서 한 45세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연령층입니다. 이분들이 현금도 많이 좀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각각 객층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층이에요. 그리고 돈도 좀 쓰시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은 오히려 영업하기가 상당히 좀 편해요. 물론 뭐 20대 손님이나 그 이상의 연령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20대 연령층도 좋은 고객인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약을 해서 오시는 고객보다 현장에서 카드로 계산하시는 고객층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호텔에서 가장 좋은 결제 시스템이 뭡니까? 현금이죠. 현금. 최고죠. 현금 결제 손님은 아주 최고의 VIP 손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방법으로 봤을 때 카드죠. 카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소셜 매출. 야놀자나 여기어때나 각종 온라인상으로 예약해서 오시는 손님. 왜냐면 이쪽으로 오시는 손님은요, 수수료를 10% 주셔야 돼요. 수수료 10%를 매출에서 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떼어주는 게 없죠. 카드 수수료만 우리가 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매출 손님을 현금으로 이렇게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들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각종 소셜을 통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도 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시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매출 손님은요, 그나마 현금으로 유도하기가 좀 쉽다는 겁니다. 100% 쉽다는 건 아니지만 소셜 고객에 비해서 카드 고객은 현금으로 유도하기가 조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분석을 했을 때 매출이 무조건 잘 나온다 이렇게만 분석하지 마시고요. 각종 소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카드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출을 하실 때 어느 방법으로 지출을 하십니까? 아마 호텔 모텔이 아니더라도 어디 마트에 가시든 식사를 하시든 대부분의 다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하시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 카드로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의 입장이라면 직영으로 하시든 임차를 하시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제외고요. 종합소득세. 누가 내는 거죠? 이건 개인이 내는 거죠.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듬해 5월 달에 납세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죠. 그런데 우리 호텔에 오시는 고객님이 계세요.
계시는데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겁니다. 딱 봐도 이분은 종합소득세를 안 내실 것 같아. 예. 그런 고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종합소득세를 안 내시는데도 카드를 사용하시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현금으로 유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분 어차피 증빙 자료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잘 눈여겨보셔서 어느 정도 이제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랬을 때는 자꾸 이렇게 현금으로 좀 유도하시는 노하우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예.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 상권인데 이 수요도 대실도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실도 많이 오세요. 이 비즈니스 손님과 대실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시는 데에는 대실이 없습니다. 대실이 별로 없어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는데 대실도 많이 오시는 상권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예외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의 마인드입니다. 사업자의 마인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객실이 만약에 35개예요. 35개인데 일반실, 디럭스, VIP, 그 다음에 스위트 이렇게 각각의 객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즈니스 손님만 평일만 만실만 받아도 어느 정도 우리가 매출을 내가 원하는 매출이 나와 근접해. 그러다 보면 대실 영업에 대해서 소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실 매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실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자가 소홀하게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사업자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호텔은 대실은 거의 없어. 아예 그냥 대실이 없다고 그냥 생각해. 그냥 딱 낙인을 하는 거죠. 판단을 아예 그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실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오시는 데일은 대실이 없어요. 상권 자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자의 마인드 때문에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역시나 대실이 많이 오지 않는 상권이에요.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그런데 운영자의 마인드가 나는 하루에 대실을 20개, 30개는 못 받더라도 내가 하루에 10개, 15개는 받아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대실 손님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상권처럼 비즈니스가 오시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대실도 오는 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 교집합 두 개를 잘 묶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대실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물론 연인 손님이 많이 오시는 상권처럼 대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겠죠. 토요일 날 3, 40개씩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대실 매출을 포기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겠다라는 마인드 자체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에 대실을 포기하지 않고 한 10개씩 우리가 유치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탠다드 2만 원이라고 했을 때요. 하루에 30일. 그러면 60만 원이죠? 60만 원. 600만 원인가요? 네, 600만 원. 이 6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년이면은요,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비즈니스 호텔이 오는 출장 손님과 비즈니스 호텔이 오는 이 사업장은 말이죠. 많이 오는 사업장은 이 호텔, 모텔 운영에서 가장 쉬운 호텔, 모텔이 바로 비즈니스가 많이 오는 호텔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상대적으로. 정말로. 그런데 이건 있겠죠. 비즈니스가 많이 오시면은 어떻습니까? 카드 비율이 높죠. 카드 비율이 높습니다.
왜? 법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법카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카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카드 비율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카드 비율이 높으면 세액 부담이 높겠죠. 네, 세액 부담이 높습니다. 네, 세액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높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세액 부담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네,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죠. 네.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률은 이제 순수익이죠. 네.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악순환 구조죠. 악순환 구조. 그래서 카드 비율이 높은 거를 어디에서 희석을 시키셔야 되냐. 대실을 받아요. 대실. 대실은 현금 비율이 높은 고객이니까. 현금이 높은 고객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손실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좀 예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카드 비율이나 소셜 매출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 비율이 나오면 현금 비율 중에 10%는 네, 과세관청에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과표에 과세표준에 신고를 했어요. 세무사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호텔 모텔이 말이죠. 잘 운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칙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셜 매출, 카드 매출 비율이 거의 90%씩 합니다. 90%씩. 90%씩. 현금 매출은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 하는 겁니까? 이거 운영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금 매출이 30%였으니까 30% 중에서 10%는 우리가 그 세금을 낼 때 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합니다. 이 현금 매출 10%밖에 안 되니까 이 90% 이건 10% 누락시켜 버리고요. 90%만 신고를 해도 큰 별 이상이 없거든요. 이건 열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통상 그렇다는 거지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겁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비율을 조금 우리가 높이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근데 비즈니스 손님에게 현금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그죠? 네. 비즈니스 손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비즈니스 손님이 오시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출장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출장비를. 뭐 하루 숙박비 5만 원, 뭐 6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겠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께서 오시는 고객이 출장을 오시는데 만약에 5만 원을 지원을 받아요. 5만 원. 5만 원을 지원받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호텔은 일반실 객단가가 6만 원이야. 우리 호텔의 스탠다드 일반실 일반실이 평일 기준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럼 이 고객님이 우리 호텔에 와서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6만 원이니까 못 자겠죠. 그런데 와서 잡니다. 어떻게? 시설이 좋고 친절하고 주차장도 넓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잠도 잘 오고 넷플릭스도 보고 여름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음료수도 냉장고에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잘 비치되어 있고 비품도 잘 비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이 5만 원 플러스 자기 현금 본인 현금 만 원 이렇게 세종대왕님을 하나 꺼내죠. 세종을 꺼내서 이 카드로 법인카드죠. 5만 원 결제해 주시고요. 현금 만 원으로 이거 결제해서 6만 원 결제해 주시죠 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현재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우리 예독자 여러분 중에 비즈니스 호텔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분명히 이런 손님 마주하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아, 호텔 황제는 모르는 것도 없어. 저런 것까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직접 당번 생활을 해봤고, 직접 실장 생활도 해봤고, 지배인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고객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일 장부 이제 결제해서 이제 대표님께 제출하죠. 아침에 퇴근하기 전에. 일일이 다 씁니다. 6만 원, 가로 열고, 카드 5만 원, 플러스 현금 10,000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대표님께 결제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가 좋은 호텔은 고객님이 옵니다. 자기 돈 10,000원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10,000원 더 주고 내가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호텔은, 이제, 이런 그 조금 특이사항이 이렇게 있고, 해당 상권 같은 경우는, 대실도 많이 오는 상권이다. 그래서 대실을 유치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이죠. 네, 주차장. 대실 손님이든 연인 손님이죠. 연인 숙박 손님이든 비즈니스 손님이든 말이죠. 주차장이 넓은 호텔은 손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응대하시고 특별한 클레임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걸리지 않게 열심히 관리만 하시면 주차장이 넓은 호텔은요, 손님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고객님들 좋은 차 많이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차장이 좀 넓은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면 키를 카운터에 보관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넣다 뺐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주차하고 내가 짐 꺼내서 내가 차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보시면 해당 호텔처럼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호텔이 없습니다. 제일 넓어요. 그리고 해당 상권 중에 최근에 리모델링한 호텔이 없습니다. 리모델링한 호텔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고 상권의 최고 매출에 최고 시설이 되고요. 최고 순수익을 누릴 수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호텔은 호텔 황제 손을 잡고 한번 임장을 가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네, 우리가 27억.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27억은 이금융이거든요. 이자율 5.9%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5,900만 원이네요. 1억 5,900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겠고요. 한 달로 나누시면은 1,3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있네요. 중간에. 워낙 이 상권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까먹은 게 있는데 하나 놓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리모델링을 했을 때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제가 빼먹었네요.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제가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7,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것보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라 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요. 추천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리모델링도 참여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오픈 시점부터 최초 3개월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예상 매출을 빗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순수익이랄지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물건도 10억 리모델링 시 예상 가능한 월 매출 7,500만 원에 대해서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자기 자본, 네, 12억 투자하시죠? 네, 12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네, 7,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누릴 수 있는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네, 2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호텔은요, 네, 충남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